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핵심 창업 지식 온라인 강의 5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고 있네요. 다들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PPT의 음성 녹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별로 녹음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그 내용대로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온라인 강의가 비대면 강의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23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불가피하게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23일 이후에도 비대면 강의가 연장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계속 강의 계획서를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변경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 계획서를 좀 수정해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10월 9일까지 5회차 정도까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 됐었는데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은 시행하려고 했던 그 영상 제작 실습이나 특강 같은 것들을 더 뒤쪽으로 좀 미루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도 혹시라도 비대면 강의가 연장이 되면 사실상 제작 실습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1학기에도 그 학교에서 제작 실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강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강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실습이나 특강을 이제 대면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일 이후에는 대면으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좀 뒤쪽으로 미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3번, 2번 강의를 포함한 3번의 강의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8회차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를 전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될 텐데 대면 강의가 전환이 되면 이제 11월쯤부터는 팀을 이제 짜서 팀 구성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면 강의도 원래는 이제 분반을 해서 또 진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 지침이 전달이 됐느냐에 따라서 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팀을 짜거나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되면 강의 시간에 좀 팀을 짜 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별로 컨텐츠를 좀 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대면 강의로 된다면 이제 10월 말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좀 그 창업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기에 크리에이터라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변동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3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업과 관련된 생각을 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빼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그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어떤 그 활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이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기업 활동이라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의 조금 더 큰 범주는 기업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은 우리가 그 어원에서부터 조금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앙트러프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앙트러프너십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업가를 의미하는 앙트러프너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의미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런 단어들의 어원이 앙트레프렌드레라는,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명시해 놓은 이 앙트레프렌드레라는 불어 동사에서 그 기원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착수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다, 무엇인가를 감행하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 이제 영어의 뜻의 그 아래 박스에 보면 이제 영어 그 설명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엔터프라이즈의 원래 의미도 뭐냐면 그 불어 동사 이 앙트레프렌드레에서 왔고, 무엇인가 something undertaken, 그래서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는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좀 더 그 기업가라는 그 기업가 정신과 더 맞는 의미로는 아마도 어떤 일을 감행하다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현재의 한정된 어떤 환경이나 자원이 그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확보되어 있는 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업 활동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한다면 제한된
유한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그 기회를 추구하는 것, 세상에 없던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효율성, 그리고 그 효율성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과정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추구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 그것이 어떤 그 일회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간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잘 운용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한 마인드셋, 태도,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조직이 기업, 엔터프라이즈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기업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이 아까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그 과정에 어떤 구성 단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또는 경영자들마다 이런 단계들은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이 기업 활동을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회를 인식하는 단계. 아까 기업 활동의 정의라는 것이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일단 그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의 시작이 어떠한 그 기회의 인식,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 즉 잡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보통 이제 그 많은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도 이제 제공되지 못한 어떤 가치들이 있을 때, 그런 가치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 모델이 여기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발전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자원들, 그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들에 들어가는 자원 결정과 획득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본을 모으는 것,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다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원 결정과 획득의 과정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출범시키고 성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일정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지속하는 경우도 있고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업들로 다각화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기업 자체를 파는, 그래서 그 M&A 같은 것들 진행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에 관련해서는 이 2번째 개념 개발의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제 창업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장으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단계를 다 다루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단계 기회 인식에 대한 내용과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기회 인식과 관련된 어떤 일종의 어떻게 사업 또는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좀 정리를 해 본 내용인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업, 창업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들 또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기회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배경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에서부터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교육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친구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아니라 선배들이나 또는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도 다양한 어떤 정보, 배경 지식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업에 필요한 어떤 기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로부터 얻게 되는 배경 지식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자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아이디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어떤 기회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기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사실은 여기 이제 창의성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던 것을,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성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것을 통합하거나 응용, 확장하는 그런 종류의 창의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것, 또는 거기에 새로운 것을 접목시켰을 때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변화, 정책적인 변화,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었을 때 그러한 변화들에 필요한 것들일 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교과서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기존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야들은
또 굉장히 이 코로나19라는 이 변화가 기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기회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사회적인 변화,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잘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그 안에서의 어떤 기회를 찾는 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의 주제로 잡고 있는 컨텐츠의 측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컨텐츠 관련된 시장의 변화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 같았으면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강의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물론 그 이전에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나 소통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메인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비대면이 메인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오면서 이 교육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기회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유튜브에 있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뜨는 컨텐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거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기업 활동의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개념 개발 단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단계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션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미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 활동이 추구하는 바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 기회로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였다면, 그 포착된 사업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마 이 미션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 활동의 목적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아직 사회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두 가지를 모두 골고루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진 기업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의 물음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업 활동을 하려는 해당 기업에게 가치는 어떤 의미이고, 성공은 무엇으로 정의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기업 활동의 미션, 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인 기업의 미션을 설정하는 것과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어떤 스펙트럼인데, 이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많은 사회 속의 기업 활동들은 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고는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전혀 그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적인 기업 활동도 있을 수 있지만 수익만을 추구하는 그 영리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직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스펙트럼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울로 표현된 그림처럼 우리가 재무적인 실행 가능성, 여기 financial vi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무적인 실행 가능성을 따지는 것, 재무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기업 활동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그 결과물이 사회에 가져다 줄 가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기업 활동을 하는 많은 조직들에게는 둘 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의 확산이라던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몸소 체감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이 기업 활동의 미션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하고 설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유해하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사실은 독자들로부터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컨텐츠를 생각할 때도, 컨텐츠와 관련된 창업을 생각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기업 활동의 5단계 중 개념 개발 단계에서도 이제 미션 설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이제 오늘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에는 아주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합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양한 학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비즈니스 모델의 나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개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대본, 설계도, 지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유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에서 활용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든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는 학자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서처럼 뭔가 사업을 매개로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을 설명을 해야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 자체 아주 아마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의 그런 내용이어야 할 텐데 그것이 어쩌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뭐 대본, 지도, 설계도, 뭐 청사진, 뭐 개요 이런 것들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들에서 오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한 번에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그 기업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설명한 그 어떤 설명문 또는 개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앞에서의 상황처럼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조직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설계도가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기업 활동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행해 나간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무한하다면 뭐 굳이 설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필요한 자원을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냥 해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면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떤 조직체가 왜 존재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창조하고 전파하고 유지하는지를 그려낸 것이라는 그 정의와 이렇게 상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을 파악하거나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경쟁 전략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도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학자들 간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이 네 가지 안에 많이 포함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네 가지는 크게 고객 가치 제한, 그다음에 이윤 창출 방법,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고객 가치 제한이라는 거는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표에 보면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어떤 가치,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가치 제한, 고객 가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 일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그 어떤 조직이 그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아까 이제 조직이 누구에게 어떤 가치와 혜택을 전달하는지를 그려낸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치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제한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되는 그 가치 그 자체, 그 실체를 통틀어서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 제한을 통해서 조직이 구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이윤 창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 제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윤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는 그런 활동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윤 창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 제한의 생산이나 또는 이윤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이러한 그 지속적인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설계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 덩어리를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구분한 그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그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와 피그노어라는 또 학자 그리고 투치라는 학자 이 셋이서 함께 연구해서 쓴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시 9가지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또 구분을 합니다. 아까 그 4개의 구성 요소 안에도 더 디테일한 구성 요소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저자들은 이 4가지의 큰 덩어리를 다시 9가지로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그
가치 제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수익 창출과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련된 어떤 재무적인 측면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원과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하부 구조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세부적인 요소들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가치 제한이 전달되어서 이윤이 창출되는 방법을 고객 접점이라는 다시 요소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9가지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9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어떤 요소인지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에 이렇게 선물 모양의 큰 상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가 있기도 하고, 이 트럭이 무언가를 이렇게 배달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반지처럼 생긴 것들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무언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어떤 요소들일지 앞에 9가지 요소들과 매칭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추측이 될까 싶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구성 요소를 도식화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각각의 내용을 매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9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매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선물 모양의 상자, 가운데에 위치했던 선물 모양의 상자가 이제 가치 제한이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 끝에 있던 사람은 고객,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유통 경로 이런 식으로 9가지의 요소들이 배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9가지 구성 요소를 정리한 오스터왈더와 피그누어라는 이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경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쉽게 정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 활동, 사업을 쉽게 파악하고 변형하고 또는 개선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조합한 일종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평면에 도표처럼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그 큰 종이에 그려진 도표처럼 이렇게 9가지의 요소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버스라는 것은 흔히 그림 그릴 때 쓰는 하얀 도화지, 하얀 그림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 캔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쉽게 그려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실은 이 알렉산더 오스터왈더가 그려놓은 이 9가지의 구성 요소로 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모양의 캔버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알렉산더 오스터왈더가
만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른 캔버스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캔버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가장 흔히 사용되고 언급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자들, 그 오스터왈더랑 피그누어라는 그 저자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회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물론 다 영어이긴 하지만 이런 캔버스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것들도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창업 관련된 교육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각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조각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되는 구성 요소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캔버스에서도 이제 가장 가운데 위치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치를 제안할 대상은 누구인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을 시장에서 구매할 사람 또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무용한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고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고객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최종 소비자인 경우들도 있지만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2B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조직들이 단지 이제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B2G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B2C, B2B, B2G 이런 식으로 고객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고객 간 거래,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같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C2C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 자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형들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요소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이제 그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총괄한 실체 그 자체를 가치 제안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치 제안의 내용은 고객의 구체적인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주거나 또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나 이런 그 기능을 할 때 그 고객들이 그 가치 제안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니즈는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편리함, 새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거나 어떤 불편함을 없애주거나 또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증진시켜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서 파악된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제 가치 제안의 내용이 될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그 가운데에 위치한 그 선물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생일에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선물 많이 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되도록이면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최근에 처한 상황이라던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라던가 무언가 갖고 싶어 하던 거라던가 필요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 그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바로 그 가치 제안은 그 선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객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고객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고객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거를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때 더 나은 가치 제안이 나올 수 있고 그 가치 제안의 내용이 고객의 그 마음에 들만한 것일 때 이것이 잘 매치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구성 요소가 가치 제안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선물의 예시로 봤을 때 이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방법이지만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할 때도 그것이 이제 어떤 교환권의 형태, 바코드의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직접 배송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선물이 고객에게, 그 친구에게 전달되는 과정, 즉, 기업의 활동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치 제안,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내가 설정한 그 제품과 서비스가 닿았으면 하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매장들도 여전히 중요한 어떤 채널이 되고 있고 그 매장의 종류도 이제 직영 매장이 있고 가맹점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세분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엔 샵인샵이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것처럼 그 매장 안에 또 다른 작은 매장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어떤 채널들이 가장 우리의 사업 모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떻게 도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잘 도달하는 방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동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가 압도적인 이 채널이 되어주고 있지만 뭐 요즘은 다른 뭐 그 채널들 플랫폼들에서도 이런 그 컨텐츠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 경로를.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고 또 다른 그 유튜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제 발달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를 전달할지 또 뭐 텍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겠죠. 네이버도 있을 거고, 티스토리나 브런치, 이제 이런 플랫폼들도 있고, 자체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요소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에 관련된 요소인데요. 그 사실 이 기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그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단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관리 방법을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이죠. 그래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카드를 활용하거나 이제 통신사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또는 하다못해 이제 동네의 작은 카페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이제 멤버십 카드나 쿠폰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고객 관계 관리의 일환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이용하면 그만큼 혜택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인책으로 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의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멤버십 등급을 나누어서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보상을 제공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단골 고객층, 마니아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유튜브에서도 항상 그 크리에이터들이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건 뭐냐면 구독을 한다는 게 일종의 이 단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을
눌러놓고 좋아요를 눌러놓고 하면은 그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상 속에서 잊고 있다가도 알람을 보고 한 번 더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보게 되고 그것이 조회수나 유입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채널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단골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 관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고객들이 이렇게 가치 제한에 만족하고 기업과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가치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수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즐겁게 지불하고자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수익 창출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수익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뭐 광고라던가 또는 뭐 임대를 통한 수익이라던가 또는 뭐 후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구입비를 고객들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헬스장 같은 경우처럼 그 이용료를 어떤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미리 선지급하고 어떤 제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구독료, 이용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수익원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익에 기여할 수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센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세상에 없던 창작물일 경우에는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익원들과 그 수익 창출의 방법, 그 유형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치 제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그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자원 또는 뭐 필요한 경우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할 사람들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인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인적 자원들 그다음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그 정보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자원이 핵심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방법을 잘 고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인적 자원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인적 자원과 더불어서 그 인적 자원에게 지급돼야 할 어떤 인건비 같은 것들도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제품을 생산해야 할 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던가 제품 생산을 위한 어떤 그 기술적인 지식,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그 세무나
법무적 지식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핵심 자원이 이 가치 제한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가치 제한을 생산하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 기업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긴 하지만 그 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적 요소를 잘 그 관리하는 것, 또는 그 역량 자체를 개발시키는 것이 기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품을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앞에서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핵심 프로세스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자체가 가치 제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미지를 편집한다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한다거나 하는 경우 장비 같은 것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어떤 핵심 자원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이렇게 반지 모양처럼 그려져 있던 부분이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파트너십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도 혼자서만 이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직들 또는 다른 어떤 인적 네트워크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협력 관계를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어떤 조직이든지 파트너십을 맺으면 다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서로에게 더 시너지가 날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파트너십이 성사되거나 지속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이 통신사를 이용할 때 따라오게 되는 어떤 제휴 서비스들,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휴 서비스들이 이런 파트너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통신사를 그 SK를 쓰다가 KT로 한번 전환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통신사의 어떤 통화 품질이나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이 제휴 서비스 때문에 다시 결국 저는 SK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 속에서 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 SK랑 제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통화 품질이나 뭐 그 요금제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옮겼었는데, 의외로 이 파트너십 관련된 이 제휴 서비스 때문에 통신사를 다시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마다 이런 게 조금씩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SK 입장에서는 통신사 고객을 확보하고 또 제휴를 맺은 업체들에서는 또 SK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더 자신들의 고객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트너십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9번째 요소는 바로 비용 관련된 요소인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핵심 자원,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파트너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핵심적인 가치 제한을 그러니까 즉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핵심적인 비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반 설비, 그 다음에 유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어떤 비용이 가장 핵심적인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충당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수익에서 충당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비용 요소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소들이 각각을 사실은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요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요소들 간의 이 배열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조금 더 단순하게 도식화해 놓은 또 다른 그림인데, 이제 이 전체적인 배열을 보면서 한번 유기적인 그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그 오른쪽 파트는 우리가 흔히 가치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이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이 유지 관리되는지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오른쪽 파트라면, 이 왼쪽 파트는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치 제한을 생산하기 위한 제반의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과 활동, 파트너십, 거기에 소요된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른쪽 파트가 가치와 관련된 그 시장에 제공되고 시장에서 그 원하는 가치의 전달과 관련된 그로 인한 수익 창출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왼쪽의 파트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생산해낼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즉 적은 자원과 활동의 투입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관련된 파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재무적 요소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받치고 있는 어떤 비용과 수익 요소, 즉 재무 구조가 이렇게 가장 하부 구조로서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과 비용이 균형이 맞아야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 창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설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환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이전에 기회 인식의 단계가 있고 어떤 미션 설정 이런 단계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기회 인식에 관련된 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고객이나 핵심적인 가치 제안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라던가 거시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쟁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쟁자들이 있고,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 예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많이 다루게 될 이 컨텐츠 플랫폼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모양은 아니지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라는 도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방식이라면, 뭐 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제공 가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능은 영상을 통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생산하는 영상 제작자, 컨텐츠 생산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시청자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유튜브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컨텐츠를 또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다양한 가치 제한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의 핵심적인 수익은 수익 창출 방안, 여기서 수익 공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이 유튜브의 주요한 수익 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자원,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운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은 이 소통, 즉 상호작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은 이용하는 그 상호작용하는 쌍방들이 없으면 사실은 활성화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소통 플랫폼으로서 이용을 할수록 유튜브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자원이 계속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이 수익을 제공하는 광고주들에게는 유튜브가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테니까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광고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프로세스 또한 이 광고주의 광고가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유튜브 그 시작 전이나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삽입돼서 이제 시청을 사실 많이 방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그 광고주들이 광고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튜브의 프로세스 중에 핵심적인 것. 물론 이제 그 플랫폼 자체를 잘 유지 관리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지만, 이런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는 이런 그 광고가 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 본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서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이런 유튜브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보통은 PRE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더 어떤 평균보다 더 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일부 기능이나 컨텐츠를 유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프리미엄을 구독하라는 그런 광고가 계속 뜨는데 저도 사실은 그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그 계속 그 무료로 한번 한 달만 써보라는 광고가 떠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구독을 끊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편리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고객에게 도달시키진 않지만 그 대신에 일정한 구독료를 고객으로부터 이제 얻어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모델도 하나의 그 새로운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광고만을 그 독자들에게 광고가 도달되도록 한다기보다는 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의 내용 안에 광고를 자연스럽게 넣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해 내므로써 광고주로부터 어떤 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는 이런 것 또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뒷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임을 밝히고 직접 그 크리에이터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미 그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에 긴밀한 고객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얘기했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훨씬 더 이제 강하고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그냥 광고에서 나온 모델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실제로 써본 후기를 들려줬을 때 더 많이 이제 그 설득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설득되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서 더 이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 또한 이 유튜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도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언급하고 활용하게 될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영상 제작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니고 제가 한 일주일 이상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제작 실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핸드폰 어플이라던가 컴퓨터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영상 관련 프로그램들이 편집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해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용해 보지 않았더라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떤 완성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언급했던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그 사이에 혹시 다른 주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여도 상관이 없고요. 길이는 한 2분, 최소 2분 정도 되도록 너무 짧지는 않도록 제작을 해서 LMS의 토론 게시판에 제가 게시판을 열어둘 테니까 토론 게시판의 의견으로 올려서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 그냥 영상을 직접 올려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본인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유튜브에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링크로 보내주어도 되고 LMS에 직접 올릴 수 있으면 직접 올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작과 관련된 과제는 토론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직접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의 기회를 실행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또 생각만 했을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컨텐츠 제작에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컨텐츠를 보고 이제 좋은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소통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토론 게시판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